작은 서점.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우연히 마을 끝에서 숲으로 사라지는 길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걸작 나를 부르는 숲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동네에서 우연히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이 에팔레치아 트레일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메인주까지 이어지는 3,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여행작가 빌 브라이슨.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 그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구한회 M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한회 MD입니다. 네. 지난번 한강 작가 책도 그렇고 장강명 우리 작가님 책도 소개해 주셨고 어느 것보다 빠르게 따끈따끈한 신작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반응들도 다 좋고요. 네. 네. MD가 약간 기자님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네. 단독,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 먼저 온 미래는 소개가 많이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가장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좀 네. 서둘러서 가져왔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긋하실 것 같은 어떤 말투와 외모가 있으신데 굉장히 의외로 민첩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KBS 1라디오 시사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민첩함이 많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제일 따끈따끈한, 뭔가 제일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그 책을 집어 들고 오셔서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름에 어울리는 소설책을 오늘 갖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일본 미스터리 분야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오사키 유고라는 작가가 쓴 소설 지뢰의 글리코이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2023년 11월에 나왔고 예.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책인데요. 네. 이런 책이 나오면은 저는 한 줄 카피를 쓰거든요. 네. 네, 이 책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팬들이 올해 가장 기다려온 책이라고 썼습니다. 책을 좀 더 팔아보려고 과장을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네. 우선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책이고요. 굉장히 유명세가 우리나라까지 알려져서 네. 국내 미스터리 팬들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나오자마자 바로 읽고 주변에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네.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런 한 줄 카피를, 한 줄 평을 쓰실 때는 조금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올해 가장 기다려온 책? 미스터리 팬들이 진짜 가장 기다릴 만한 그런 책? 네. 그 정도 급입니까? 적어도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지났는데 네네. 하반기에 또 어떤 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상반기만 놓고 보면 가장 좀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인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봐도 된다는 뜻이고 지금 얼핏 책을 보니까 좀 두께가 있네요, 생각보다는. 네.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두께를 독파를 하게 되죠. 네. 책 소개 좀 더 해주세요. 이 책이 얼마나 이렇게 믿고 읽을 만한 책이냐 하면은 네.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이 미스터리 소설 그리고 추리 소설의 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훌륭한 미스터리 책을 뽑는 문학상 랭킹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은 몇 개를 받았냐면 무려 10관왕을 차지한 약간 역대급 작품입니다. 네. 어떤 상을 받았냐 하면요.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 10 1위, 네. 주간 문춘 미스터리 베스트 10 1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 1위. 여기까지가. 잠깐 이게 네. 상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분야가 되게 많네요. 일본은. 방금 말씀드린 4개가 네. 일본의 4대 미스터리 랭킹이에요.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그만큼 추리소설을 다변화돼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그 반도 못 읽었고요. 예. 나머지로는 본격 미스터리 대상,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야마모토 슈고로상, 이이다상. 잠깐 숨 좀 돌리고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끝으로 MRC 대상, SR 모임 미스터리 베스트 10 1위까지 10개의 상을 싹쓸이했습니다. 와, 아니 저는 지금 우리 구 MD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상들 많이 받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런 많은 분야들에 있어서 그 순위를 매긴다는 게 굉장히 일본의 어떤 출판계 이 분위기가 부러운데요. 특히 장르 소설이잖아요. 미스터리 네. 소설을 하면은 국내에서는 약간 주목을 좀 일반 소설에 비해서는 순수 문학에 비해서는 덜 받는 편이 있는데 네. 그렇게 전폭적으로 랭킹이 이렇게 매겨지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약간 부럽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역대 일본 그 미스터리 소설 중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책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에 흑례성이라는 작품이 구관왕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도 하나가 더 많고요. 물론 그런데 상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해에 다른 작품들이 약간 좋은 작품이 없었고 좀 약했다. 그러면 한 작품이 독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10관왕은 굉장한 일이어서요. 일본 출판계에서 그만큼 높이 평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이 이제 아오사키 유고의 지뢰 글리코예요. 지뢰 글리코 무슨 뜻일까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의외로 뜻은 간단합니다. 네. 그냥 놀이의 이름입니다. 혹시 일본 오사카에 가시면은 그 마라톤 선수가 이 두 팔을 들고 있는 너무 유명한 곳이죠. 네. 유명한 광고판이 있거든요. 예. 네, 그게 글리코라는 과자 회사의 광고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올라가는 놀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글리코 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주먹으로 이기면 글리코라고 외치면서 3계단을 오르고요. 네. 가위나 보자기로 이기면은 6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규칙입니다. 가위바위보 계단놀이. 근데 지금 이게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위바위보로 계단 올라가는 게 어떻게 미스터리가 될 수 있죠? 실제 진짜 가위가 나오고 주먹이 나오고 돌이 나오나요? 뭐예요? 네. 순수하게 그냥 가위바위보만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소설에서 실제로 이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배경이 일본의 한 사립 고등학교예요. 네. 그리고 주인공은 1학년 여학생인 마토라는 애가 있고 그의 친구 고다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 마토의 특징이 저희 만화에 보면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초연하고 그러니까 엉뚱하고 네. 그런데 순간적인 두뇌회전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할 때 다 이겨요. 승부의 왕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반전 매력이 강한 친구인데요. 근데 이 주인공 마토가 이 지뢰 글리코라는 책에서 5번의 게임을 합니다. 그게 각각의 하나씩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서 5개의 단편이 수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하냐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가위바위보도 2판 하고요. 네. 그리고 포커 같은 카드 게임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합니다. 우리의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 놀이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익숙하게 읽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첫 번째 판이 지뢰 글리코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단편의 제목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가져다 쓴 경우입니다. 근데 그냥 글리코 놀이가 아니라 지금 앞에 지뢰가 붙잖아요. 지뢰 글리코라고 지금 제목이. 지뢰가 왜 붙는 거예요? 5판의 게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친숙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이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게임마다 하나씩 변형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쫄깃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지뢰 글리코의 변형 규칙은 지뢰 심기입니다. 작품에서는 총 45개의 계단을 먼저 올라가야 승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참가자가 각각 3개씩 특정 계단에다가 여기 지뢰, 저기 지뢰, 또 저기 지뢰 이렇게 지뢰를 심어놓을 수 있어요. 예. 어디에 심어놓았다 하는 거를 심판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심판에게? 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심어놓은 지뢰의 위치를 밟으면은 10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마냥 다 이기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규칙들이, 많은, 변형된 규칙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막 두뇌 싸움하고 뭐 이런 류의 게임인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 이 게임은,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3계단씩 올라가거든요. 3계단이나 6계단씩. 네. 그러다가 한 번에 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데나 지뢰를 막 심으면 되는 건 아니고 확률을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은 3의 배수가 아닌 네. 10번째 계단에다가 이런 데는 지뢰를 놓을 필요가 없겠죠. 상대방이 밟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네. 가위바위보라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게임인데 머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레글리코가 첫 번째 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비교적 수싸움이 단순한 편입니다. 뒤로 갈수록 게임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승부 천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항상 임기응변을 굉장히 놀랍게 이렇게 발휘를 하고요. 게다가 상대의 전략을 짧은 시간에도 정확하게 간파를 해요. 네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읽다가 소름이 싹 끼칠 그럴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왜 두뇌 게임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잘 안 봐요. 왜냐면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하면 너무 자괴감에 빠질까 봐. 근데 혹시 이것도 뭐 숫자나 이런 거에 좀 약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가 되는. 저도 그걸 되게 걱정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려우면 하차할 것 같은데 그 선을 굉장히 잘 지켜요. 아, 다행이다. 그래도 저도 끝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 이해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따라가면서 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게임 규칙 얘기를 좀 하시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오징어 게임에 이번에도 시즌 3가 나왔잖아요. 네. 약간 요즘 그런 게임들이 유행인가 봐요. 출판사에서도 그 카피를 좀 쓰고 있고요. 신기하게도 두 작품이 약간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되었거든요. 예. 함께 즐겨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지레글리코, 오징어 게임, 그리고 만화 중에 도박묵시록 카이지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두뇌 싸움을 하는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두뇌 배틀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잘 만들기만 하면 굉장히 흥행이 보장되는 장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독 그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인류가 그 이야기를 즐길 때 가장 확 끌리는 테마가 승부 아니면 로맨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레글리코는 이 중에서 승부의 재미를 정말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작품입니다. 네, 저는 승부와 로맨스 중에서 승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미스터리라 그랬어요, 장르가.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재밌는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사실 게임하다 죽잖아요. 네, 그건 스포일러 아니겠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레글리코에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다행이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약간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약간 폭력적인 내용도 없고 그래서 미스터리 소설하면 떠오르는 잔혹함, 선정성 이런 건 없고요.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 점이 최고의 추천 요소입니다. 실제 지뢰는 없고요. 네. 소리만 납니다. 근데 이제 소설에서 왜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게임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판의 이야기가 모두 배경이 다릅니다. 근데 첫 번째 판에서는요, 학교 축제를 벌이는데 옥상 자리를 어떤 서클이 차지를 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주인공의 친구는 카레를 팔고 싶어 해요. 축제에서. 근데 카레가 냄새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맘 놓고 팔고 싶은 거고, 그런데 학생회에서는 카페를 열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긴 쪽이 옥상을 쓰자 이러고 승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네요. 풋풋하네요. 네. 그렇죠? 학원 청춘물 느낌도 나고, 네. 게임이 이제 5판이라 그랬는데, 이야기도 이제 5개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아무 이야기나 중간에 이렇게 골라서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건가요? 쭉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무거나 보셔도 일단 이해는 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가능한 한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 뒤로 갈수록 게임의 판이 커져요. 첫 번째 판은 학생회 간부랑 싸웠는데, 네. 세 번째 판은 학생 회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다른 학교로 원정을 가요. 그리고 주인공의 서사도 약간 뒤로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네. 특히 주인공이 매사에 힘들어하고 초연한데 꼭
5번째 마지막 판만은 꼭 이기고 싶어 하거든요. 읽다 보면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는 안 알려드리고요. 꼭 한번 봐보시기를 바라고. 소설이 마치 네. 계단처럼 한 계단, 두 계단 흥미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즐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무려 이제 10개 상을 탄 화제작 지레 클리코.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 아오사키 유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작가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예. 충격적으로도 없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네. 뭐 저도 처음에는 읽으면서 5판의 게임을 통해서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으니까 네. 오늘의 교육 현실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뭐 사회의 모순을 꼬집는다 뭐 이런 주제 의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네, 작가가 강조한 건 딱 하나 재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오직 독자가 재미를 느끼기만을 바라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서 썼다고 합니다. 뭔가 좀 메시지나 뭐 또 감동을 주려는 그 강박이 느껴지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정말 재미 하나만큼은 보장된 확실한 작품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저도 책을 많이 보고 소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왠지 좋은 책이라고 하면 진지하고 깊이 있고 교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그런 책이 많죠.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그 재미가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예전에 한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내시는 출판사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인상적으로 예. 기억이 남는 게요. 최고의 힐링은 재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꼭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남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인데 이 지레 글리코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데 불쾌한 재미, 뭐 꺼림직한 재미가 아니라 네. 순수한 재미라는 점에서 적극 추천하기 좋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책 읽고 어렸을 때부터 독후감 쓰던 버릇이 있어서 뭔가 거기서 의미를 이렇게 찾으려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받잖아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참 재미있었습니다. 한 줄만 써도 충분히 네. 독후감이 되는 그런 책이군요. 저자가 그 독후감을 보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재밌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구한의 MD님이 추천하는 이유가 하나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우정을 소중하게 그린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예. 바꾸지 않는 친구를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재미만 있다고 했는데 감동까지 있네요. 말씀을 드려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의 매력이 추천사가 정말 훌륭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익숙한 게임, 변형된 규칙, 그리고 허점을 노려 승리하는 여고생, 전략과 전술은 물론 수일기의 심리전까지 모두가 엔터테인먼트 속에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다. 소설을 즐기는 독자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든 누구나 즐길 만한 신의 한 수 같은 작품이다. 저도 오늘은 약간 게임같이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추천사를 누가 썼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힌트 나갑니다. 네. 제가 6월에 소개한 책에서 중요하게 다른 인물이고요. 6월에요? 네. 네. 또 하나의 힌트는 이 추천사에 신의 한 수, 수일기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나? 네. 신의 한 수, 이세돌 구단, 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먼저 온 미래. 잘하시는데요? 네. 네. 장강명 작가 책에서 나왔던 건가요? 헷갈리네요. 맞습니다. 그쵸. 먼저 온 미래에서. 그쵸, 먼저 온 미래. 그쵸, 네. 저희 그 인류를 대표해서 알파고와 싸우셨던. 맞아요. 그랬죠. 네. 저도 이 지레글리코라는 책을 소개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책을 읽다가 이 추천사를 뒤늦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지레글리코, 약간 제목이 낯설기도 하고 예. 거리감이 드는 분도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믿고 추천한 책이다. 한번 적극 믿고 봐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네. 왠지 우리 구한의 MD님이 이렇게 뭔가 추천해 주시면 꼭 사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맛깔나게 재밌게 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여기에 잘 어울리는 곡까지 또 들고 오셨다면서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시나요? 오늘은 이 학교를 배경으로 한 책이어서요. 네. 그 우효의 스쿨버스 준비해 봤습니다. 더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책에 또 좋은 곡까지. 네, 휴가 갈 때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오사키 유고의 지레 글리코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스쿨버스 우효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구한의 MD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타는 문학이라는 코너를 맡아서 그런지 네, 불타요 지금. 여름에 왜 이렇게 더워하세요? 더위를 타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네. 요즘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고 네. 이 마른 장마가 네. 이게 비가 시원하게 오지 않고 늘 공기 중에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네. 잠깐만 나와도 덥네요. 힘들어요. 네. 네, 이런 힘든 시기에 아주 유쾌하고 아주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라는 소식이었어요. 왜 깜짝 놀라셨죠? 아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저자 앤드루 포터. 네.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앤드루 포터가 저희 작은 서점에 찾아와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최민석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을 때 저희가 인스타에 그 태깅을 안 했는데, 또 이후에 저희가 또 장유진 작가께서 또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간단히 또 소개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앤드루 포터를 분명히 한글로 했는데 한글로 검색을 하셨나 봐요. 본인 책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답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앤드루 네. 포터 작가가 네. 답글도 한글로 쓰지 않을까 아니,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뭐 가능하잖아요, 요즘 네. AI로. 근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때 한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앤드루 포터라는 작가는 본인 이름을 맨날 이렇게 검색해서 그 답장 달아주고 이런 걸 잘하신다고. 근데 지금 이걸 들을 수도 있어요. 나 너무 반가워서 심지어 진짜. 동네 네. 독서 모임에서도 네. 그 책 표지를 네. 그 별스타그램에 올리면 네. 일일이 찾아와서 다 하트를 눌러주고 세상에. 고맙다고 네. 다 댓글 달아주고 그러는 굉장히 따뜻하고 글쎄요. 친절한 작가입니다. 글쎄요. 우리 앤드루 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책의 또 저자 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우리 이 책도 좀 잘 소개해서 이분의 좀 답장을 좀 기다려. 한번 받아보자고요. 네. 이분은 시니컬해서 답을 뭐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유독 요즘 더워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열치열 느낌으로 더우니까 네. 땀을 한번 더 시원하게 내보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책을 소개하자면 네. 아까 오프닝에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 브라이슨의 그 유쾌함, 특히 이제 유쾌한 여행기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네. 굉장히 많죠. 기자로 알고 있어요, 이분. 네. 네. 원래 미국 사람이고요. 네.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이 아이오와주가 옥수수가 많고 뭐 크게 유명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재밌으려면 주변에 재밌는 게 없어야 상상력을 개발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20년간 런던 타임스와 디 인디펜던트 지에서 기자로 일을 했고 영국과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네. 주요 저서로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 네. 이런 교양 서적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번역될 때는 그 통일성을 위해서 네.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뭐뭐 산책이라고 이제 시리즈로 냈어요. 예. 이게 아주 유머러스한 여행기인데 예컨대 뭐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영국 산책 네. 이런 식으로 그 여행기가 나와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재밌고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북동부 더럼주에 위치한 더럼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아무튼 이 분이 굉장히 박식한 분이라 이런 그 지성계에도 종사를 하셨고 네.
이 책을 쓸 때는 미국에 잠시 돌아왔는데 현재는 다시 또 영국으로 가서 지금은 정확하진 않은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 영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유머가 그냥 일차원적인 유머가 아니라 한번 꼬고 굉장히 시니컬한 유머를 좀 구사하는 작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세상 모든 만물과 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시니컬한데 그런데 독자들이 왜 빌 브라이슨을 사랑할까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빌 브라이슨이 그토록 시니컬해질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늘 유머와 함께 제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빌 브라이슨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름의 그 애정이 담긴 유머, 네.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자들은 그 빌 브라이슨의 시니컬함을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저는 이 코로나 시국 때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처음에 손에 잡은 책인데 한 이틀 만에 정말 막 숨도 안 쉬고 몰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역시 너무 훌륭하십니다. 재밌어서요. 근데 역시 독서 근육이 저보다 아니 그건 아닌데 저도 이제 숲 훌륭하네. 이런 거에 네. 이끌려가지고 워낙 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은 이 책 읽는데 10년이 걸렸다고요? 그게 예. 이제 저는 독서 근육이 없던 시절에 처음에 예. 펼쳤는데 빌 브라이슨이 기자 출신에다가 워낙 학구적인 사람이라서 정말 박식하잖아요. 네. 앞서 소개한 대로 여행기 말고도 교양서적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 교양서적을 먼저 썼고 네. 그 교양서적이 재밌어서 여행기까지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기일지라도 그 글 속에 자신의 박식함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이 책 나를 부르는 숲에도 초반에 뭐 숲의 역사, 에팔레치아 트레킹 코스 생성의 역사, 심지어 곰에 습격당한 사람들의 역사 등 맞아요. 뭐 별의별 역사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의 정보 때문에 약간 버거워서 덮었는데 네. 처음에 덮었다고요? 네, 처음에 덮었다가 오랫동안 이제 그러다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로 지내다가 나중에 작정하고 읽으니까 그 정보까지도 너무 재미가 네. 있더라고요. 그 정보가 하나의 잘 조직된 이야기더라고요.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책이 제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삶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네. 숲을 걷는 매력에 빠졌고 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한강변에 있는 그 저희 집에서 나가면 한강변에 좀 더 가면 네. 그 상암동에서 더 들어가면 일산 가는 길에 작은 숲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매일 걸었어요. 매일요? 그렇게 넉 달 동안 몇 걸으니까 킬로 정도 걸으셨는데요? 하루에 2만 보씩 걸었죠. 2만 보시요? 네. 제법 걸으셨네요. 네. 그렇게 걸으니까 네. 딱 넉 달 걸으니까 9kg이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책이네요. 예, 물론 뭐 체중 9kg이 네. 빠졌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체중을 빼면 그게 재밌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체중이 좀 불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읽고 예. 또 분발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예. 체중이 다시 불어서 그쵸. 제가 자극을 받으려고 요번에 다시 읽고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에팔레치아 3,500km를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건데 저는 그 여정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곳 가고 싶다 해서 그때 결심한 게 지리산 종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읽고 3년 뒤, 4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에 갔거든요. 그 성산지에서 중산리까지 35km 걸었어요. 한 18kg 그 가방 메고요. 며칠에 걸쳐서 전 하셨습니까? 1박 2일. 백비서에서 하루 지리산 종주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옛날에 생각만 했다가 그러니까. 못 해봤는데 이 책이 좀 결정적으로 저 그렇군요. 결심을 서게 하는 아무튼 이 책 때문에 네. 한 명은 지리산 종주를 했고 한 사람은 한 9kg 명은 뺐고. 한강을 매일 걷고 아무튼 굉장히 네. 빌 브라이슨은 전혀 이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더욱더 움직이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맞습니다. 문학입니다. 네. 네. 뭐 이게 사실 좀 에세이라서 줄거리는 뭐 크게 이렇게 요약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네.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청취자분들 감을 좀 잡을 수 있게 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당연히 이 작품의 주인공은 빌 브라이슨이고요. 예, 나는으로 기술이 되는 거죠. 네. 나는 영국에서 20년 정도 살다가 마침내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사를 온 곳은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로 이사를 오고 나서 얼마 후에 작은 길을 하나 발견합니다. 마을 끝에서 숲으로 사라져가는 길은 놀랍게도 장거리 종주의 원조로 불리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이었습니다.
이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서 에팔레치아 산맥 위로 굽이굽이 3,360km, 조지아주에서 메인주까지 14개 주를 관통하는 바로 그 유명한 길 말입니다. 나는 호기롭게 그 길을 걸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3,500인데. 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볼수록 네. 트레킹 코스에는 진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울뱀부터 곰과 늑대, 각종 전염병, 네. 그리고 피사를 당하는 일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동행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인들한테 동행을 구한다고 편지를 다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지리산 종주가 나왔을 때 다들 너나 갔다 와. 이래. 아이고. 네.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네. 따뜻한 네. 반려의 답장이라도 썼을 텐데 네. 아무튼 그렇게 출발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며칠 앞둔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가 같이 가도 될까? 그 친구 이름이 카치였나요? 그렇죠. 그렇죠. 카치죠. 네. 카치는 어릴 적에 유럽 여행을 함께 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25년 동안 우연히 몇 번 마주쳤을 정도로 소원해진 사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카치를 보는 순간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네. 맙소사. 못 본 사이에 살이 엄청나게 쪄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동행자가 이러면 곤란한데. 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심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합니까? 나는 같이 온 아내한테 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찌됐든 네. 우리는 불안을 잔뜩 안은 채 출발했습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1996년 3월 9일 하필 조지아 주의 역사상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등산 시작하면 짐도 엄청 많고 여러 그렇죠. 가지로 힘든데 왜 하필. 네, 이 날씨가 복선의 역할을 한 걸까요? 네. 고통은 길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카츠는 처음부터 뒤처졌고 네. 나 역시 그런 카츠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한참 후에야 처참한 몰골로 카츠가 나타났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네. 원래는 배낭을 엄청 무겁게 지고 출발했거든요. 이 숲속에 숙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네. 매일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40일 이상. 네, 네. 그래서 배낭에 식량이 다 들어있는데 카츠가 배낭에 있던 식량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무겁다고. 그렇죠. 이 당뇨병 환자인 카츠는 배낭에 사실 초코바만 네. 몇 달치를 챙겨왔는데 그걸 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1시간마다 도너츠를 못 먹으면 어지럽다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많이 먹어대잖아요, 이 친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먹을 것만 그것도 초코바만 잔뜩 채워왔는데 힘들다면서 그걸 다 버린 거죠. 이제 심지어 네. 나중에 커피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10g도 안 하는 가벼운 네. 그 종이 필터도 없어요. 그걸 왜 버렸냐고 빌 네. 브라이슨이 카츠한테 물으니까 카츠가 그걸 한 장씩 언덕에서 날리면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나비 같아서 보는 쾌감이 상당하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장관이었다.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 둘 다 아무튼. 근데 이제 둘은 좀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야 네. 되겠죠. 네. 이렇게 무시무시한 첫날을 보냈지만 우리는 어느새 길 위의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네.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걸었고요. 저녁엔 숙소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빗속에서 걷다가 잠시 근처 마을로 탈출을 했던 날입니다. 네. 우연히 지도를 봤다가 8일을 꼬박 걸은 길이 고작 지도에서 5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는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8일이나 걸었는데 5cm라니까 그야말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논 손오공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기분이 네. 어느 정도 들었겠죠. 네. 하지만 빌 브라이스는 손오공이 아니었습니다. 손오공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그는 어쩐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이 길을 다 걸을 수 없다면 네. 다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 길로 우리는 트레킹 코스의 반대쪽인 버지니아주로 네. 바로 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3,500km로 쭉 걷는 게 아니라 마을로 빠졌다가 좀 쉬고 또 네. 다시 진입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편안한 길, 적당히 포기하면서 편안한 길을 선택을 그렇죠. 한 거죠. 네. 들었다가 빠졌다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루 하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스루 하이커. 아무튼 이렇게 네. 이제 포기하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을 했고요. 네. 그렇게 걷자 이제 눈앞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고 네. 뭐 걷다가 숙소나 식당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 먹을 수 있다는 그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죠. 네. 도중에 곰을 만난 맞아. 날만 빼고요. 네. 아니, 이 곰을 만날까봐 초반에 엄청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걱정 묘사가 초반에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 대목이 진짜 유머러스하게 그 대목이 압권이죠. 네. 그래서 뭐 곰을 만났는데 곰을 그 쫓아낼 무기가 없을까 무기. 엄청 고민하다가 엄청난 무기 발견하잖아요. 기껏 찾은 게 손톱깎이였죠. 그 대목에서는 뭐 옛날 웃지 않기로 유명했던 전유성 씨도 웃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예정된 6주 반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각자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츠와 나는 곧 다시 트레킹을 이어가기로 약속을 했죠. 네. 그리고 4개월 후에 우리는 실제로 다시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만에 포기를 했죠. 네, 저희 포기하는 대목이 좀 웃겼는데 아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짠하고 감동적이기도 네, 했었어요. 네. 네, 삶의 진리를 가르쳐 준 것 같아서 왜 그랬냐면 이 둘이 다시 돌아오니까 네. 처음과 같은 마음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나는 이제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사고 뭉치인 카츠가 대단한 철학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말이야. 나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걸었어. 눈 속에서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남부에서도 북부에서도 발에 피가 나도록 걸었어.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지만 몇 번의 계절을 보내는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간을 걷지 않았어도 우리는 분명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걸었다는 것을요. 네. 종주를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나 걸었어. 그렇죠. 나 걸어본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카츠와 이 빌 브라이슨이 집 앞에 그 길이 있다는 거 외에도 손자들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저 약간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쵸, 있었고, 그랬었죠. 예, 뭐 아무튼 그 욕구야 다양한 거고 이 책의 엔딩에서 적어도 나는 걸었다라는 문장이 되게 감동을 주는데 사실 비슷한 류의 뭐 이렇게 이제 유머러스한 결은 아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그 달리기 에세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 한 얘기를 쓰는데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마라톤을 그 풀코스를 하루키가 뭐 20번 넘게 완주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자기의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마라톤 완주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걷지는 않았다. 나는 매번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결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죠. 맞아요. 엔딩의 결이. 맞아요. 이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다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시도하고 경험했다는 거에 좀 값어치를 좀 둔다면 그 경험은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는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에 좀 유머러스했던 부분들 아까 그 막 배낭이 무겁다고 막 다 식량 버리었던 것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 카츠가 뭐 약간 사고 같은 것도 치잖아요. 사고도 많이 치는데 카츠가 사실 여기서 독신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거구의 남성인데 네. 여행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그 뭐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씩 트레일 밖으로 나가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한 거구의 여성과 데이트를 하기로 제가 눈이 맞아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었죠. 네. 그 빨래방 같은 데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약속한 거구의 여성이 안 오고 네.
갑자기 웬 남자가 장총을 들고 나타나서 널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유부녀였는데 그걸 숨기고 카치한테 데이트 약속을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빌 브라이슨이 네. 그 카치와 함께 막 그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막 엄청난 속도로 둘이 네. 거구의 두 남자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 대목도 엄청나게 유머러스합니다. 네. 이 책에 여러 군데 좀 이렇게 제가 밑줄을 쳤던 부분이 있는데 89쪽에 보면 에팔레치아 트레킹 종주의 백미는 상실이다. 자신을 철저히 일상생활에 그 편리함에서 격리시키는 거. 결국 그러다 보면 막 콜라 한 잔에도 넋이 빠지고 거기 이렇게 표현해요. 흰빵 하나로도 정말 오르가즘을 느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환희를 정말 행복하게 네.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문장을 줄을 쳤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들으면서 소름 끼치는 게 제가 그 문장을 기억하거든요. 낮은 수준의 환희를 네. 행복으로 내 삶의 희열로 느끼는 것을 네. 이 트레일 종주를 하고 깨달았다. 맞아요. 네. 낮은 수준의 환희. 저도 그 말이 그리고 그 상실. 아니 저는 이 느낌을 언제 그때 이제 지리산 종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공중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비누로 손을 네. 씻는데 와, 그 비누 향에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1박 2일 동안 비누를 쓸 수 없고 세수를 못 네. 하거든요. 그리고 칫솔질을 못 네. 하잖아요. 치약으로 칫솔을 거기서 또 했는데 와, 그 두 가지가 나에게 이런 행복이 매일 주어졌다니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몰랐지 하면서 좀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잠깐 군대 갔다 오신 거네요. 그게 훈련소에서 4주 훈련받고 샤워 처음에 제대로 할 때 그때 감정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달래 초코파이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정말 끝나고 나서 며칠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계속 그 진통제 먹고 누워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 이런 감동 포인트,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은근히 굉장히 감동적인 그 느낌이 많아요. 찡해지는 예.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런 낮은 수준의 행복을 큰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사실 이 둘의 관계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친구랑 네. 같이 친구랑 관계. 둘이 보폭이 달라서 매일 이제 약간 따로 같이 이런 식으로 네. 종착지를 정해놓고 만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루는 한 번은 열흘 동안 산장이 아예 없는 코스를 걸어요. 그냥 열흘 내내 이제 텐트 치고 노숙하는 그런 네. 코스인데 그러다가 빌 브라이슨이 하루 동안 카치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네. 그날 밤 카치를 못 만나요. 네. 그런데 카치는 식량이 아예 없어요. 카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배낭에 식량이 네, 없거든요. 네. 건강하지도 않죠. 심지어 카치한테는 물도 없어요. 아이고. 카치가 무겁다고 물도 안 들고 네, 다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카치가 조난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빌 브라이슨은 예전에는 정말 원망하고 귀찮아했던 카치를 찾기 위해서 그날 밤에 숲속 여기저기를 다 헤매고 다닙니다. 네. 그러다 결국 카치를 못 만난 채 밤을 보내죠. 그때 빌 브라이슨은 카치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죠. 그리고 다음날 우연히 구사일생한 카치를 만납니다. 이 대목에서 네. 세상에서 제일 시니컬한 것 같은 빌 브라이슨도 감격하고 말죠. 저도 사실은 좀 시니컬한 독자인데 네. 시니컬한 필자이기도 하고 그 대목에서 저 역시 굉장히 감격을 했고 네. 울컥했어요. 역시 제일 귀한 거는 네.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 읽고 갑자기 안 하던 등산에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무릎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무리하지 네. 마시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책도 그렇고 이제 이런 종주하는 그 영화 같은 거 나오면 그 인구 수가 확 늘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 영화가 있어요. 국내 개봉이 안 돼서 그렇지. A Walk in the Woods라고. 영화가 있어요. 이게 영화 보면 이제 조금 그 캐릭터가 안 맞아 떨어지는데, 네. 빌 브라이슨을 로버트 레드포드가 했고. 아니 왜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카츠는 네. 닉 놀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관객들이 네. 닉 놀테를 빌 브라이슨 닉 놀테가 빌 브라이슨 역할을 해야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네. 아니 그리고 혹시 리스 위더스푼이 나오는 와일드란 영화 아세요?
그거는 네. 예, PCT라고. 네, 맞아. 예, 아시네. 패시픽 트레일. 패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크레스트 트레일이에요. 예, 크레스트 PCT, 트레일. 네, PCT. 오, 아시네. 그걸 종주한 실화를 다룬 네. 책이 나왔고 그걸 원작으로 해서 리즈 위더스푼이 그 아마 직접 판권을 사서 제작하고 주연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계기인 게 굉장히 삶이 힘들었잖아요. 여자 주인공은. 네. 막 뭐 불행한 하여튼간 그렇죠. 부모 밑에서 자라고 막 마약에도 빠지고 이랬는데 네. 그거를 이제 상처를 극복해 가는 과정. 네. 굉장히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봤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에팔레치아 트레일 이게 이제 빌 브라이슨이 걸은 거고 네. 또 다른 게 이제 PCT.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입니다. 네. 그 트래커들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는 뭐랄까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고 하나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네. 버전인 거죠. 네. 아니 이 영화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좀 게을러질 때마다 이런 책이나 영화를 보면 다시 또 산을 찾게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뭐 굉장히 이 책의 매력에 대해서 저희 둘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책의 최고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험심을 네. 자극하는 것도 좋고요. 네. 저랑 이제 진행자님을 움직이게 한 네. 그런 동기부여하는 것도 좋고 네. 이 책 속에 담긴 두 친구의 우정도 좋은데 우정도 재밌죠. 저는 네. 사실 제일 큰 장점은 이 글을 읽으면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책은 저는 독자로 하여금 쓰고 싶은 욕구를 계속 자극하는 맞습니다. 책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글을 읽고 나도 여행기를 한번 써볼까? 나도 내 등산 일기를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읽는 재미도 상당하지만 네. 쓰는 재미까지 알려주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산에 가면 그 정상석 가서 사진 하나 찍는 그 기록으로 다 대체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국립공원들 다니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뭔가 이렇게 기록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글 솜씨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쓰시면 되죠. 그래요? 네. 말하는 건 좀 재밌나요? 쓸만해요? 훌륭합니다. 글자로 네. 적으면 괜찮아. 읽을만 할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네. 삶이 재밌으면 네. 문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최고의 글은 네. 그 문체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죠. 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릭터 자체가 네. 재밌으니까. 저는 하여튼 즐겁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네. 유머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민석 작가님 좋아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책과 함께 이 곡 어떤 곡 들으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네, 네. 여행을 하거나 네. 뭐 달리기 하거나 아니면 등산을 할 때 듣기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네. 에릭 클랩턴의 Believe in Life. 네. 뭔가 출발할 때 산뜻한 기분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 곡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 함께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Believe in Life 에릭 클랩턴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구호 한번 외치셔야죠. 파이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